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권향엽이라고 들어보셨죠? 권향엽. 김혜경 수행비서가 아니다 하고 이재명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김혜경이 어떻게 내 부인 수행비서 권향엽은 한 적 없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짓말을 또 한 겁니다. 배우자 부실장 때 수행사진까지 쫙 올려가지고 진짜 수행했는 수행비서가 됐습니다. 아니 배우자실, 실장, 부실장 하면 다 수행비서들이죠. 수행하면 수행비서들이죠. 비서들이 다 뭐 별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 비서실은 뭡니까? 수행해야 비서입니까? 대통령을 수행하게 되면 비서실장도 수행비서가 되는 거죠.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외국에 만약 갈 때 비서실장이 같이 간다. 그럼 대등하게 가는 겁니까? 수행비서로 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자 부실장 때 수행사진을 딱 이제 올리고 나서야 이제 찍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저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냥 바로 무고죄로 역고발을 또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민주당은 4천억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 전 비서관을 모욕했다면서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해봐야 뭐 그냥 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심야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권 전 비서관의 전략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전략공천에서 혼자 당선을 시켰죠. 지난 1일 심야 비공개에서 해놓고 전략공천을 결정해놓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 전략공천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니 텃밭에다가 호남지역 전략공천을 한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왜? 거기는 뭐 깃대만 꼽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권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때 선거 캠프에서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을 담당하는 부실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천 맞지 않습니까? 의혹이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수행비서 아니다? 배우자 부실장으로 수행사진도 올려놓고 아니다? 민주당은 언론에서 권 전 비서관을 김혜경 씨의 비서, 수행비서 등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영등포 지역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의 여러 부실장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그게 어떻게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비서실 하면 비서실장부터 뭐 부실장 아니라 뭐 철학 없어도 비서실이라는 구조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은 그 주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우자 비서실, 배우자의 비서실. 여기는 같이 동행하면 수행이 하는 겁니다. 수행비서가 되는 겁니다. 수행입니다, 그게. 뭐 수행이 별거 있습니까? 아니, 비서는 비서죠. 수행비서 같이 다니면 수행비서죠. 이 권향엽이가 말이죠. 그때 수행을 딱 글을 2021년 12월 10일. 권향엽이가 쓴 글 여러분 언론에서 읽어보셨죠.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를 거쳐 군이 휴게 들담회 후 신경주역에서 KTX로 사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스마트팜을 위해 꿈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들과 만났다. 더보기하고 사진을 쫙 올렸습니다.
사진을 자기가 찍어가지고 딱 올렸습니다. 혜경 언니와 함께하는 로컬에 더 나은 엄마의 삶을 위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글까지 붙인 이런 내용들을 아주 사진을 멋들어지게들 올렸습니다. 외로운 엄마의 삶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공간 하면서 뭐 사진들을 쫙쫙 권양엽 청와대 균형비서관, 왜 청와대 전 균형비서관입니까? 전 대통령 후보 이재명 선거 캠프 선대위 부실장, 무슨 부실장? 배우자 부실장. 뭐 직함이 그렇죠. 배우자 부실장이죠. 이 언론도 겁이 나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뭐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 하면 뭐 크게 보입니까? 뭐가? 그 비서관이 비서 아닙니까? 문재인 비서했다 이겁니다. 문재인 비서. 문재인하고 만약에 어디 가는데 따라갔다면은 그거는 수행했다가 되니까 수행비서가 되죠.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사진까지 쫙 다 올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수행비서는 정치인과 일정을 함께하는 비서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정치권에서는요, 수행비서란 말은 정치인과 일정을 함께하는 비서관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비서관들과 달리 수행비서는 정치인의 현장 일정에 동행하면서 정치인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이가 맡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합니다. 이 권향엽 비서관은 선거 캠프 때 비서실 소속 배우자 부실장을 맡았습니다. 아니 선대위 캠프 부실장이 그것이 경력을 쓰면 안 됩니까? 뭐 청와대 뭐 무슨 비서관 뭐 그런 걸 꼭 써야 됩니까? 직제표에 따르면 배우자 부실장은 권 전 비서관을 포함해 2명이었습니다. 배우자 부실장으로는 김혜경 씨 일정 등을 담당했지만 선거 캠프에서의 직책이고 일반적 의미의 수행비서와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권 전 비서관은 민주당 당직자로 20년 이상 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을 지냈는데 지난 총선 때 이번과 같은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서 지난 총선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권 전 비서관은 대선 당시 김혜경 씨의 지박 일정을 함께하면서 직접 찍은 듯한 사진과 함께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를 거쳐 경주에서 간담회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부실장이면 일정도 짜고 주요 일정에 동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 일정을 수행한 것이 맞다면 수행비서나 비서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을 두고 배우자 실장이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을 임명하고 부실장 자리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천인가? 민주당은 권 전 비서관의 전략공천은 절대 개인적 인연에 의한 사천이 아니라면서도 지난 5일 최고위에서 전략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와 취소합니까? 당당하면 그대로 해야지 왜 취소합니까? 그리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웃기네요. 경선 아니 전략공천은 일부러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만들었어요. 여성특구 전략공천. 남자는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아예 빠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남자 의원이 멍 때렸죠. 멍 잡았죠. 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이 말썽이 막 언론에 나오고 막 그냥 하니까 바로 경선으로 바꿨습니다. 전략공천을 취소하고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사천 주장이 악의적 주장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도 권 후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다. 그건 누가 믿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요.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친명계 민주당 안에서 얘기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너무 쉽게 뒤집은 게 석연치 않다. 너무 쉽게 뒤집은 게 석연치 않다. 그동안 공천 관련 각종 논란에도 결정을 바꾼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 결정은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으면서도 너무나 신속하게 나왔다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하러 바꾸면 당당하면 여성특구 전략공천 지역으로 그렇게 딱 정해놨으면은 그대로 가야지. 이 전략공천 지역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 하루 만에.
근데 이게 말이죠. 이재명 최고위원회에서 그 전에 말이죠. 이 권양엽을 결정할 때 그 훨씬 전에 이 권양엽 결정하기 훨씬 전에 이 여성특구 여기에 전략공천하자 이 지역 논의를 했을 때 거기서 반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안 된다고. 그런 반대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 억지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어디 감히 폐하 앞에서, 황제 폐하 앞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그 정도 반대했다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면 대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고한 거예요. 전략 여성 특구 지역으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해놨더니 말썽이 많아지니까 하루 만에 그냥 쫙 전격적으로 경선으로 바꿨습니다. 본인이 경선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전략 공천된 사람이 아이 내가 경선할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권향엽 씨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선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받아들였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믿습니까?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번 결정은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너무 신속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쉽게 뒤집은 게 석연치 않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당 이재명은 정말 귀신 같은 사람입니다. 가죽도 다 벗기고. 그러나 이 귀신이 살지 않는 세상에 귀신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귀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을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무고죄로 그냥 고발을 했습니다. 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 말이죠. 그냥 말하는 것 해도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을 보니까 말하는 패턴을 보니까 정말 이 돌다리도 그냥 한 몇 번 두드리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로 직방으로 무고로 고발해 버렸죠. 무고죄 되면 이재명이 또 하나 늘었네. 또 하나 늘었어. 여러분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지금 많이들 국민의힘에 공천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뭐 다소 조금 말은 있을지언정 공천이 말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정말 조용한 공천이었습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바로 그러한 공천 속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200석을 기어코 꼭 탈환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200석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완되지 말고 직접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몇 사람은 내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분들은 꼭 돼야 되겠다. 꼭 돼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그 지역구에 예를 들면 뭐 일산 서구다. 무슨 어디다 하면은 구가 나오면은 그 구에 있는 구민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몇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승리라기보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승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연속입니다. 연속이 아니고 가속입니다.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재명이가 만약에 집권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민 가지 않으면 전부 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왜? 킬링필드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킬링필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소유자가 아닐까 하고 느낄 때가 이렇게 지나가면 소름이 팍 끼칩니다. 가죽을 벗긴다 공천에서.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 가죽을 벗길 정도 같으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